이제 수익의 진수에 또 가지고 나올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만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는 이제 수익의 진수의 종목을 두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노루페인트입니다. 노루페인트.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페인트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저는 노루페인트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일단 전방 업황이 호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전방 업황이. 자, 페인트 업황의 전방 업황은 뭘까요? 페인트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네, 건설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제가 앞서 계속 건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용 안료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건설 쪽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조선 쪽에도 당연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조선에 들어가는 안료는 특수 안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다들 아시는 그냥 갑판에 뿌리는 것도 도료하는 것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식에 강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 배 밑이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 대부분의 이런 배들은 대형 배들은 배 밑은 다 빨간색입니다. 왜 빨간색일까요? 까만색으로 할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할 수 있는데 항상 대부분에 보면 배 밑은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 바다에 이 고착 생활을 하는 뭐 따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붉은색이 잘 안 붙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붉은색으로 칠하는 거고요. 그만큼 배에 있어서 이런 고착 생물들은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씩 뭐 3년인가 4년에 한 번씩 이 밑에 있는 이 배에 따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씩 또 청소를 또 해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배가 저렇게 갈 때 이런 따개비라든지 이런 고착 생활을 하는 이런 생물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이제 저항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여기에 들어가는 페인트가 특수 페인트입니다. 그런 고착 생활을 하는 이런 생물들이 잘 붙지 못하게 하는 이런 페인트를 하는데 그 페인트를 노루 페인트가 공급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페인트가 또 많이 들어가는 건 자동차죠. 근데 자동차에 대한 업황 역시도 하반기에 업황이 또 개선이 된다는 거죠. 페인트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설,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까지 모두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지금 현재 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 노루 페인트는 지금 구간에서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노루 페인트는 처음에는 이제 페인트 업황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전방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 건 아닙니다. 화학 업황들이 올라가면서 화학주로 좀 엮이면서 먼저 좀 1차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화학주들이 지금 좀 약간 주춤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노루 페인트 역시도 주가는 지금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저는 오히려 이 구간에 가격 조정이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됐다. 그러면 이 구간의 기간 조정 마무리 구간에 충분히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노루 페인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윤석열 총장의 또 이제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죠. 물론 뭐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파평윤 씨다, 뭐 단순 동문이다 이렇게 엮이지는 않았습니다. 엮인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부인이죠. 예, 김건희 씨의 이 김건희 대표를 이 노루 페인트 쪽에서 좀 후원을 좀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좀 엮이는 부분이라서 대선 테마로서도 또 엮일 수도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노루 페인트는 전체적인 펀더멘탈도 괜찮고 또 테마로 몰 수 있는 모멘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수익의 진수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일단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저는 여기 보시면 15,000원, 1차 목표가는 한 15,000원 수준까지의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건 단순히 1차 목표가입니다. 제가 1차 목표가가 도달하고 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추가적인 AS는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로 설정하시고요. 손절가는 한 11,000원 정도. 당연히 이제 매수는 뭐 한 번에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일단 1차 매수만 지금 내일 뭐 시가에 하시고 나머지는 좀 떨어질 때 한 두세 번 정도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ISC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던 이제 노루 페인트가 경기 민감주라면 ISC는 기술 성장주가 되겠죠. 지금은 좀 경기 민감주, 기술 성장주를 좀 골고루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또 하나는 또 ISC 기술 성장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ISC는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일단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반도체 이야기를 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수요 단에서 생각보다 많이 땡기지 않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건 저는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적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기업들,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반도체 업황 내에서도,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오사트 업체들 많이 움직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업종군 내에서도 좀 지금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그 업종군의 공통점은 비메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려감이 있을 수 있지만 비메모리 관련 쪽은 여전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라는 거죠. 미국 내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비메모리 쪽이고 그다음에 오스틴 공장이 가동이 좀 중단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우려감이 그러니까 물량이 비메모리 쪽에 물량이 좀 줄어들었던 게 이제 오스틴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면서 비메모리 관련 쪽이 이제 투자가 많이 집행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 리노공업이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리노공업의 실적이 전망치가 높아졌다라는 건 리노공업은 포고핀 방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비메모리만 전문으로 이 검사를 하는 소켓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리노공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비메모리가 많이 출하가 되는구나라는 거고 비메모리가 많이 출하가 되고 리노공업이 당연히 이제 이 판매가 늘어난다라는 건 검사할 게 많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테스나라든지 LB세미콘 같은 종목 오사트 업체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약간 상식적인 부분 하나를 또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조금 우려하는 건 있는 거 있어요. 미국이 지금 삼성전자가 공장을 증설하는 건 미국인데 미국에 투자가 많이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투자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뭐 우리나라 오사트 업체들이 그럼 미국에 같이 가서 거기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알고 보니까 이거 지금 오사트 라인 그러니까 이런 검사 라인을 하는 건 패키징과 검사 라인 하는 거 굉장히 건설하는 건 어렵다는데 그러면 미국 쪽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수익을 못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뭐 저도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비효율적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고 검사를 하는 것들이 특히 미국에서 인텔이 하는 것들 대부분 어디서 검사를 하냐면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쪽에서 검사를 합니다. 미국 내에서 검사하는 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생산을 해도 패키징이나 검사는 항공에 실어서 오히려 그쪽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서 하고 다시 온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쪽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오스틴 쪽에서 이제 정전이 되면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이 검사가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사트 업체들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게 가동이 되면서 오스틴 쪽에서 나오는 검사 물량을 항공에 실어서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에서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다시 실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이쪽 관련 부분이 증설을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증설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오사트 업체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리노공업이나 ISC 같은 이런 검사용 소켓을 만드는 회사의 실적에 대한 부분 미국에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갑자기 뭐 테스나를 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검사가 늘어난다는 건 당연히 이제 검사용 소켓이 늘어날 수밖에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ISC가 하고 있는 검사용 제품을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ISC는 메모리용 검사용 소켓을 주력으로 했던 기업입니다. 실리콘 방식은 이거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에 좀 더 적합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메모리에 적용을 시켰는데 적용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ISC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버 방식의 소켓을 비메모리에도 지금은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예전에는 메모리 쪽에 매출 비중이 높았지만 지금은 이게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이 60% 이상 차지하면서 지금은 비메모리 검사 쪽으로 또 이제 오히려 더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리노공업의 실적이 늘어난다라는 거, 리노공업은 비메모리만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비메모리 관련 쪽. 그렇다면 당연히 ISC의 실적 역시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ISC는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의 관점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동종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뭐 리노공업과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지금 할인을 받고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ISC는 이제 최근에 헬리오스라는 이제 이 사모펀드에 이제 인수가 된 거죠. 이제 인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가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모펀드라는 게 단순히 회사를 그냥 잘 운영을 해서 회사에서 버는 수익으로 수익을 얻겠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주가를 회사 가치를 높여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거기서 높은 가격에 또 다시 재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 ISC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또 있을 것이다. 특히 이 헬리오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노와이어리스를 LIG 넥스원의 좀 높은 가격에 또 매각을 또 잘한 또 이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도 한번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또 ISC는 저는 좀 매수의 관점으로 또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목표가는 27,000원 수준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1차 목표가는 27,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2만원 기술적인 지지선이 이탈되면 또 손절 라인을 설정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만원 손절 라인 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의 인수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